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주성철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학생들과 그 학생들이 교정에서 얼마만큼이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얼마만큼이나 전도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학교에서 기도 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집회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많은 질문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 가운데서 이 소지품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들어갈 때에 총기구나 이런 걸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흉기 못 가져가게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목록 안에 어떤 학교에서는 성경이라는 것까지 거기다 성경도 못 가져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오래된 얘기고 지금 현재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학교에 못 가져간다. 이게 학교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못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못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파헤쳐 본다 그러면, 이 나라 법이, 미국 헌법이 우리의 종교 활동과 또 우리의 언론의 자유,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권리를 이렇게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 시철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 성경에 대한 거 가져오지 말라는 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조금 후에 드리지만은, 학생들이 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성경을 강의 시간 외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의 시간만큼은 얼마든지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강의 시간에 성경 보는 애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 당국에서는 이런저런 억지를 자꾸 만들어내고 내규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원치 않은 일, 예를 들면은 어느 주에서, 제가 확실한 거는 뭐죠? 어느 주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학교에서 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학생들은 학교를 못 오게끔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인데, 이런 얘기들을 소송도 가기 전에 소위 arbitrary hear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정에 가기 전에 쌍방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데인데, 그런 것도 가기 전에 이미 변호사로 하여금 이런 내용에 대한 서신을 보내면 이게 다 무마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에서는 이 몰상식한 학교, 다 학교가 다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느 학교에서는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내규를 자기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모두가 엔타이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간에 학생들의 그 믿음 생활을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브린이라는 게 있어요. 브린 대 런클이라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 뭘 얘기하냐면, 연방정부에서는 점심시간에 성경 모임을 가지는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으냐면, 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도 이 성경 모임을 반대하고 나서가지고 소송이 있었는데, 이 소송을 연방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생들은 얼마든지 점심시간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성경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임은 강의 시간에 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의 판결은, 만약에 학생들이 이런 성경 모임을 점심시간에 가지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면 성경을 학교에 가지고 오는 것을 허락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점심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안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를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하게끔 법정 판결을 그렇게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학교 교정 어느 장소에든지 성경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학교 모든 게, 학교 잔디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학교 잔디밭이 아니라 이 학교 교실 안에서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할 수 있고 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 정원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복도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에서 판결을 내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한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친구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인데 친구 목사님이 이 고등학교, 그때만 해도 얼마든지 외부 사람이 그 고등학교 교정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거기 잔디밭에 모여서 우리 한인 학생들을 모아놓고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너희들 지금 성경 공부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이 잔디밭에서 하지 말고 그 강의실 안에, 교실 안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크리스찬의 그 인플루언스가 너무나 강하기 때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헌법에 있는 그 헌법 해석을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었지만은 아예 잔디밭에서 이렇게 장소 없이 하지 말고 교실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이미 다 법적으로 그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강의 시간에 성경을 볼 수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학생이 강의 시간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경우에는 이 일에 대해서 한계성이 있는 규제와 통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은 학생들이 자습 시간에는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참 우스운 얘기예요. 뭐냐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 쪽에서는, 믿는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데, 이거를 법정에서 어떻게 이거를 법을 제정해 놨냐면 학생들이 뭐든지 자습 시간에 뭐든지 읽을 거리가 있는데 읽을 거리를 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 내용에 치중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는 그, 예를 들면 읽는 훈련을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을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성경을 다 믿어서도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 읽는 그 읽게 하는 그 허용하는 그 허락이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리딩 어빌리티를 키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 자습 시간에는 얼마든지 성경을 꺼내서 읽을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나 아직 법정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판단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자습 시간에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법정 판결에서 성경을 자습 시간에도 읽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읽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아직 그 판결이 지금 20년, 30년이 지나도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습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권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게 성경을 읽는 것에 이제 허락을 위해서 학교 당국에서는 자습 시간에 읽는 성경을 역사적인 책으로 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문학적인 책으로 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어떻든 간에 우리 믿는 자녀들이, 또 믿는 학생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허락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만약에 그거를 이제 변론을 하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미 헌법에서 성경이라는 것을 religious context로 보지 않고 어떤 historical하고 아니면 cultural,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적인 것으로 이미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또 누구나 이거를 문제 삼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차별법 아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 읽기를 금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종교 자유를 박탈시키는 거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법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 보낼 때 성경도 하나 집어여가지고 성경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보게 하고, 점심시간에도 점심 먹고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물론 대화도 나누겠지만 그런 크리스찬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한다든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큐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권장시켜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학생들의 과제 중에서 종교적인 토픽으로 페이퍼를 작성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열이면 열 다 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교육부 종교 정책에 대해서는 이 일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제출할 때에 개인적인 신앙에 관한 것들도 허용해야 한다는 그런 법적으로 허락됐고, 이것을 장문으로 쓰든 목소리로 발표하든 간에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트위스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사가 그 학생의 점수를 매길 때, 판단을 할 때, 평가를 할 때에 종교적인 내용으로 평가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내가 종교적인 간증이나 이런 것을 속에서 내가 발표를 했을 때에 그 발표하는 그 문장력이라든가 웅변력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영문의 이 문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판단을 해야지, 만약에 그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는 교사가 판단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교사가 이 컨텍스트가 종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불허한다든가 아니면 점수를 깎는다든가 이거는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참으로 이렇게 좋다고 하면 좋고 어떻게 이 법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해가지고 처음에 쓰는 게 뭐냐면 이제 뭐 내가 쓰고 싶은 장문 쓰고 싶은 것 가운데 나의 히로가 누구냐, 나의 영웅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어떤 학생은 나폴레온이다, 어떤 사람은 링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종종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내 아버지가 영웅이라는 아이들도 많고 내 어머니가 영웅이라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아버지가 영웅이라고 했을 때 내 아버지가 신앙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믿음으로 이렇게 지켜온 사람인데 그걸 영웅이라고 했을 때 그 영웅이라는 그 내용 자체를 종교를 떠나서는 아버지가 왜 영웅이 되는지를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종교가 세퍼레이션 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받을 수가 없고 이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깎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교사는 위헌을 한다. 법을 어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그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는 그 컨텍스트가 종교적이든 아니든 그걸 상관하지 않고 뭘 상관하냐면 이 아이가 프레젠테이션 하든가 아니면은 장문을 썼을 때에 그 장문의 포메이션이나 이 흘러가는 내용이나 이런 그 스트럭처를 보고서 점수를 매겨야 된다고 이렇게 법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거 참 놀라운 얘기죠. 이렇게 봤을 때 왜 그런 논리가 나오냐면 종종 학생들이 이제 자기네가 웅변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네 어떤 숙제를 제출했을 때에 정치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생은 뭐 예를 들면은 민주당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어떤 데는 공화당에서 관점에서 얘기하고 어떤 데는 뭐 여기 미국 같으면 그린 파티 같은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허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 교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스트럭처, 그 문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그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허용한다고 그러면 종교적인 것도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엔커레이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기대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좀 기회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아이들이 등교 시간에 등교하면서 그 기대 앞에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서 그 학교 기대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루를 위해서. 자기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누가 오라고 초청도 안 했고 또 누가 오지 말라는 것도 없고 전단지 돌린 것도 없고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맞춰도 이 소송이 성립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에 주동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았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장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들 이거 시청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좀 빌리고 싶은데 교회 예배 장소를 빌리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허락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왜냐? 종교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학교를 빌리지 않고 그냥 다른데 뭐 사무실이나 사무실이나 아니면 창고 같은 데를 빌려서 개조해 가지고 예배당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법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학교는 학교 시간 외의 장소를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분명히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다른 그룹이나 학교 건물 사용을 허락한다면 종교적인 그룹에도 똑같이 허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서 그 지역의 로터리 그룹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뭐 라이언스 클럽의 그 그룹들을 학교를 사용하게 한다고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허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학교에서 종교적인 단체나 종교적인 행사를 얼마든지 허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보게 되면은 종교 단체가 공립학교 빌딩에 대하여 찬양, 성경 암송, 성경 공부, 설교 등등을 하는 것에 대해 케이스를 다룬 적이 있는데 법정에서는 이들 내용을 이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이것을 허락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미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교 당국은 거센 반발이 일어난 거죠. 거센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학교 당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가 세워진 목적을 볼 때에 종교적인 단체에게 학교 빌딩을 대여하는 것은 설립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못 빌려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등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평등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학교 당국은 종교 단체에도 분명히 이런 것을 대여해주고 빌려줘야 된다는 것이 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당국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로 거부 소송을 했지만 법정에서는 이 일을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법원에서는 종교적인 행사로 말미암아서 학생들에게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들 교회에서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 보통 시민들을 가르칠 때에 가서 도둑질하라, 살인하라, 무슨 뭐 남을 해코지하라 뭐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절대로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얼마든지 그 학교나 정부나 시민들을 국민들에게 덕을 끼치면 끼쳤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 법원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네들이 종교 활동을 원치 않더라도 평등이라는 그런 카테고리에서 얼마든지 이걸 허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학교를 빌리고자 했을 때 학교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거부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 변호사들이 이 일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 자유, 부모 권리, 인권 옹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일절 한 번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무상으로 도움을 주는데 이 변호사들이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전국적으로 미 전역에 50개 주에 적어도 1000여 명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500여 명이 이 협력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모든 놀라운 자원들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런 자원들을 들으시는 대로 여러분들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이 PJI Pacific Justice Institute라는 게 태평양 법률협회가 세워진 지는 1997년도에 세워졌는데 이 본부가 사크라멘토에 있습니다. 근데 사크라멘토 인근 지역에 이 차이니스, 그러니까 중국계 기독교인들과 러시아계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왔어요. 실질적으로 한 중국교회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데 중국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교회 입구에 스토어 몇 가기 전에 거기에 마리화나를 파는 그런 상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이게 곤란해요. 나가랄 수도 없고 어떻게 법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뭐 통촉도 해봤고 뭐 편지도 써봤고 했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계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그 이제 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이 시의회의 장소를 다 갔어요. 그 시의회 장소에 가가지고 이제 그 컨선에 대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시의회는 그 시의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이슈가 뭐냐?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마리화나 이 대마초 상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사 갔어요. 이사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이 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중국 교회나 아니면 러시아 교회들은 이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이 PGI를 통해서 태평양 법률협회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반 전에 이 남가주에 한국어부를 이제 상설하고 이 한국교회, 한국이민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게 돼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 일을 좀 옆에서 돕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교 자유, 그다음에 부모 권리, 인권 옹호에 대한 이슈들이 있으면은 특별히 학교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있으면은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캘리포니아 입법부에서 하는 내용의 가운데서 빌딩에 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캘리포니아 입법부에서는 Civil Center Rights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통해서 학교 빌딩에 대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타 다른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법에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교회를 찾거나 예배 장소를 찾을 때에 학교 강당을 빌릴 때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고 또 공립학교에서는 종교적인 예식을 주관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다른 그룹에게 장소를 빌려주고 종교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학교 졸업식을 하고자 했을 때 공립학교에서 거부할 수가 없다고 그랬고 학생들은 강의나 기타 학교 행사가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전단지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캠퍼스 안에서 고등학교 캠퍼스 안에서 키클럽도 있고 그다음에 체스 클럽도 있고 학생회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때는 점심시간에 락 밴드를 불러가지고 밴드 콘서트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은 학교 당국이 급급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허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 모든 클럽들을 다 허용한다고 그러면 크리스찬 클럽도 허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녀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좀 마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정말 이민 생활에 얼마나 바쁘시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뭐 마치 누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별보기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는데 언제 시간이? 그러면 내가 돈을 벌고자 했을 때 그 버는 그 목적이 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녀가 이 미래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시는 가운데 이네들이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어떤 교육을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무엇을 테스팅을 한다, 뭘 한다, 그럼 무슨 설문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애들한테 오케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설문조사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뭘 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캘리포니아 법도 그렇지만 이 연방정부 법도 이 뉴스 에이전시에서 텔레비전 스테이션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도 부모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인터뷰할 때 미리 그네들은 부모들에게 허락서를 이렇게 받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말 여러분들 식사 같이 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뭐 요즘에 뭐 카톡도 있고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많은 SNS도 있고 많은 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인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내 생각에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전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셔서 하셔야 돼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즉 말씀을 못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영어 하시는 분을 모시고 가세요. 모시고 가서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캐스팅을 이런 인터뷰를 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지만 우리는 한국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을 내가 학교 당국에 가서 컴플레인 하거나 이런 것을 요청을 하면은 혹시라도 교사나 교장이나 학교 당국으로부터 이제 보복 정치나 보복의 태도를 받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학교 교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이 전도할 수 있고 심지어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또 목사님들 장소도요. 그 학교 시간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시간이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야. 그러면 그 안에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 어느 시간대라도 우리 종교 단체들이 얼마든지 그 퍼블릭 스쿨을 쓸 수 있는 그런 라이트이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많은 포션을 이런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께서 의문이 계시면은 www.pacificjustice.org로 연락 주시든가 아니면 714-640-7471로 연락 주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학생들에 관해서 또 우리의 라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